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썰, 우리 해영남이나 부를까요? 남영이나 부를게요. 남영님이나 부르겠습니다. 남영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공무원이 꾸민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남영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남영님 말고 저한테 몇몇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이런 질문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시사하는 거가 크죠. 왜 크냐? 그만큼 주변에 공무원 시험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공무원 시험을 한번 쳐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남영님이 개인적으로 몇몇 진협병 급여도 좋고 비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아무래도 남영님은 보통의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해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좀 자유분방하잖아.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일단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이렇게 목을 맬까? 내가 봤을 때 뭐 급여도 별로 안 좋고 뭐 연금도 요즘에 깎인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거기다가 투잡도 안 되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바칠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이분들이 왜 공무원 시험으로까지 몰렸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그런 고용, 그러니까 그 고용제도가 종신고용이 없어졌죠. 모든 기업에서 종신고용.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에서 종신고용, 그러니까 그 정년 때까지 버티려면 뭐 남영님도 아실 거예요. 임원까지 가야 됩니다. 임원까지. 근데 뭐 대기업의 기준으로 임원은커녕 부장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까지 가는 비율이 거의 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들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뭐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 50까지 버텨도 진짜 오래 버티는 거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모든 기업에서 이제 종신고용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특히 그렇다고 뭐 나이 먹어서 직장 다니다가 나오게 되면 마땅히 할 게 없단 말이야. 할 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치킨집 하는데, 근데 치킨집 성공합니까? 뭐 성공한 데도 있지만 거진다 말아 먹는다는 거예요. 상시 채용으로 바뀐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능력만 계속 키운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혜영남님, 남영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 그 능력도 우리나라에서 나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님 그거 아셔야 돼. 님이 약간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해외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를 보는데 다르게 봐야 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도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곳이 많아. 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님처럼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차버리면 안 받아줘요. 나이 많다는 이유로 안 받아줘. 실력이 있어도. 나이가 차버리면 소위 말하는 서울대 졸업장도 쓸모가 없어요. 대한민국 나이가 차지하는 취업시장의 위력이 절대적입니다. 나이가 차버리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받아줘요. 대한민국 기업들은 거진 나이 컷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은 얘기 안 하죠. 자기들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얘기 안 하지만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석화도 있잖아. 석화도 나이가 있어요. 음면이야. 20대 후반, 20대 한 27까지. 이제 나이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뭐 상기 한 대여섯 개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외국계 가면 안 되냐? 외국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외국계도 한국에 들어오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 회사를 가면 그나마 낫겠지만, 자, 그 외국계도 한국 땅을 들어오게 되면
말이 외국 회사지 한국 땅에 있으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는 곳이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한국식의 어떤 노동 체계나 한국식의 근로 방식이나 한국식의 그런 채용 제도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외국 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 게 많이 있지만 채용 방식과 채용 규정과 근무 체계는 철저하게 한국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한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 문화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 아니 국내에서 나고자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외국 거니까 우리 외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들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나이 많아도 받겠습니다. 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외국길 하더라도 한국 땅에 넣으면 나는 이제 국내 이제 토종 회사들이 그 뽑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나이 제한 다 있고, 예, 나이 제한 다 있고 스펙도 보고 다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일단 주제하고 좀 많이 벗어났는데, 자 공무원이 꾸민 나라의 미래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제 곧 네. 예. 정답. 예, 미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래가 없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다 본 나라인지. 젊은 사람들이 괜히 해조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곤내가 뭐냐 하면 약자죠. 자, 제목이 곧 내용. 네, 공무원이 꾸민할 일은 없다. 정답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미래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 지금 일단 사기업 미래가 없거든. 사기업이 어렵고 고용보장 안 해주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공무원 쪽으로 물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정말 미래 없는 거 맞아요. 왜냐? 자, 생각해보세요. 상당수의 공무원 합격자가 대조 이상입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면 대학을 나와서 이 대학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자원 낭비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남희영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9급 공무원 있죠. 9급 공무원 합격자의 학력을 보시면 한 70%가 대졸입니다. 네, 대학교 중퇴도 아니고 대제도 아니고 대졸이에요. 70%더 넘어. 한 80각, 한 75도 넘어갈 거예요. 경찰 공무원도 한 70%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교 전공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담임도 상관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는 거야.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적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닌가요? 왜냐? 구급공무원 들어오면 고졸이고 중졸이고 대졸이고 돈 똑같습니다. 돈 똑같아요. 뭐 대졸이라고 해서 다른 일하고 뭐 진급 잘 시켜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내가 5급이나 4급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9급 공무원들이 6급에 끝난다는 걸 가정하면 그러니까 뭐 대졸자라고 해서 뭐 이득 보고 하는 거 크게 없어. 근데 막상 합격자를 통계를 내보면 학력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이 대졸자예요. 근데 현행 공무원 시험의 이제 자격은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어요. 초졸도 볼 수 있어요. 학력이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붙기만 하면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9급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도
대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공이 각각 다 달랐어. 전공 같은 게. 근데 이 대학교 이제 수능 치고 대학교 가가지고 4년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 등록금 다 내고 4년 때 시간 다 보내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본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낭비예요. 그만큼 돈을 쓰면 거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돈 들었다는 건데 그 돈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음, 예.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 공무원 시험 보려고 수능 본 게 아닐 텐데. 근데 수능 봐가지고 대학교 가서 대학생활 4년 하고 나왔는데 또 공무원 시험 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영님. 제가 말하는 이 범죄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대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쌓여 있어요. 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적 낭비라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물론 그 사람들이 왜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취업이 어렵다는 거죠. 네. 사기업 취업이 어렵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수많은 고시낭인, 즉 고시 낙오자를 양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어떻습니까? 바늘구멍 아닙니까? 네. 자, 공무원 합격이 뭔지 아시죠? 바늘구멍인 거. 네. 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국가직 구급공무원 경쟁률을 봤는데 22.8대 1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한 명이 붙고 한 21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21명 그냥 시간만 쓰는 겁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공무원 시험은요,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붙지를 못하면 그냥 난 시간 날린 겁니다. 시간 돈 같이 날린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할 때 돈도 많이 깨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공무원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다가도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희영님 공무원 기본 뭐 평생반이라고 있는데 프리패스반이라고 있어요. 그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300만 원 넘습니다. 강의만. 네, 3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책은 기본서 한 권당 5만 원씩 합니다. 네, 5만 원. 기출문제집 한 4, 5만 원. 책 두 권에 10만 원. 다섯 과목이고 50만 원. 영어는 좀 책이 많이 들어가요. 기초가 없으면 중학교 때 해야 되니까 영어 강의 이것저것 하면 그냥 초기 자본만 500만 원 들어가요. 시작하는데. 거의 무슨 뭐 붕어빵 장사할 때 이제 창업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요. 공부하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 공부할 장소. 독서실 같은 거 가야 되고 밥도 30개 사 먹어야 되고 학원 가가지고 뭐 특강이 내는 건 또 따로 수강해야 돼. 그러면 매달 한 40에서 50? 그 왜 남해형님 그 노량진 보셨습니까? 노량진 그 동작구 노량진동의 그 고시 학원가 유튜브에 보시면 다큐멘터리 3이라는 프로그램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그 노량진 고시촌을 이제 20이다. 72시간 찍은 게 있습니다. 딱 3일. 3일치 정확하게.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 못해도 100만 원 넘게 듭니다. 100에서 많이 드는 사람 150. 그럼 거기서 한 5년 했는데 못 붙었다. 그럼 돈이 얼마예요? 한 130 잡을까요? 그럼 1년에 한 1560. 5년이면 7500. 7800만 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이만 찼는데 계속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나이 차고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 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은 맞잖아요. 지금 경쟁률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지 않습니까? 상대평가하지 않습니까?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몇십 배의 사람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수만 성공하고 절대 다수는 실패한다는 시험입니다. 절대 다수는. 예. 객관적 결과를 보더라도 4%만 성공을 하고 96%는 실패하는 거야. 예. 경쟁률이 100대 1이라 그럼 1%만 성공하고 99%는 실패하는 거야. 예. 이 바닥에 4년, 5년, 7년 하신 분들이 은근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4년, 5년 되면요. 다리를 못해요. 다리를 할 엄두가 안 나. 왜냐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이가 차가지고 내가 어디 가도 안 말해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더 빠지게 돼. 근데 공무원 시험은요. 공부를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한 걸 통째로 바꾸지 않는 한 안 올라가요. 장생들이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자기가 했던 루틴을 안 바꿔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예. 그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5년, 6년, 7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구시낭리라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노량진, 뭐 대구의 반월당, 그리고 부산의 서면, 광주의 전대 몰려 있어. 엄청 몰려 있어요. 이거 나중에 통계를 한번 매겨봐야 될 것 같아. 9급 공무원 시험이 5년 넘는데 붙지 못한 사람들 이거 나중에 통계청에서 좀 매겨줬으면 좋겠네요. 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소수만 살아남는 시험이잖아. 다수는 무조건 죽는 시험이에요.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붙지 못한 절대 다수 연거푸 실패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 조직은 아무리 양질의 인력이 들어가도 나라의 경제 발전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이게 팩트죠. 공무원들은 뭐 100만 명씩, 200만 명, 300만 명 돼도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나라의 경제 발전, 제조업의 어떤 설비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단 0.0000001%도 없습니다. 이건 남영님 잘 아시겠네.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잖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먹죠.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욕하는 게 공무원들 비난하고 욕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웃긴 게 지금 사기업은 제조업 어렵다고 사람 적게 뽑고 뭐 많은 대기업들은 전기 공채를 없애버렸잖아. 그 4년제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그래도 꾸준하게 뽑던 거를 대기업들이 없애버렸어요. 현대, SK, 삼성 빼고 다 없애버렸어. 네. 자기들이 이제 필요할 때만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연수 보내고 교육시키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왜 그러겠어요? 대기업들이 왜? 왜 그러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사람을 무분별하게 뽑았다가는 손해가 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도 많이 망했습니다. 메로나 때문에 많이 망하고 자영업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 힘들 거야. 뭐 하나 쉬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와중에 공무원들은 역대 최고로 많이 뽑는다고 하잖아요. 어. 지금 한 올해까지 한 4, 5년 동안 근래 최고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뽑아도 되는 것일까요?
많이 뽑아야 할 테니까. 근데 많이 뽑는다 한들 그 많이 뽑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먹겠죠. 왜냐? 머리가 많아지니까 밥 달라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도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 챙겨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저 사람도 사람 있으니까 자기도 만들어지잖아.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책상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잖아. 컴퓨터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 차도 몇 대 있어야 되잖아. 사무실도 만들어주잖아.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우리 호주머니에 나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의 어떤 세금 비중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이 거의 배 가까이 올랐어요. 뭐 월급쟁이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월급쟁이 나은 게 뭐냐면 회사하고 본인하고 반반 부담이잖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냐? 자영업자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나오잖아요. 종합소득세도 굉장히 폭탄도 심한데 건강보험은 2배로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 본인 부담이죠. 반반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 이상 올랐어. 아니 뭐 우리를 위해서 뭐 딱 해준 것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만.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공무원 일이라는 게 왜 이런 고학년짜리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 나는 안타까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좋은 대학교 나온 게 아닐 텐데. 근데 막상 들어가도 내가 이 좋은 어떤 전공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걸 쌓을 기회는 없다는 거죠. 공무원 들어가면. 민원 상대하고 상사분들 뭐 뒤치다거리 해주고 하면 뭐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한들 그거 써먹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막상 가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단 말이야. 가면 나는 그래도 연고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예. 네. 나라 발전에 1도 도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인재 육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인재 육성. 네. 지금 보면 뭐 남영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반이 있습니다.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싸리 그냥 학교에서 공무원 입시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 가면 교복 입고 가는 애도 있습니다. 네, 기본 수업만 듣고 선생님 저 학원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야자 빠지기 그래 빠져라. 진짜라니까요.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학교에서도 공무원 시험 보겠다 하면 이제 장려예요 장려. 이게 과연 좋은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빨리 붙고 어린 나이 때 20살 때부터 공무원 생활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본인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 과연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좋은 거라고 보시나요? 처음부터 나라 국력에 크게 도움 안 되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고등학생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공무원이 꿈인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나라 전체가 무슨 공무원 전 젊은 사람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공무원 만들려고 무슨 작정을 한 것 같아. 돌아가는 거 보면.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한민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뭔가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계속 보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강성하고 그래도 경제 대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불철주야 열심히 공장 돌리고 작업하고 납품하고 컨테이너 배에 선적해가지고 실어 나누고 예.
그렇게 365일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대국 되는데 공무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굴려야 돼. 계속 뭐든 만들어서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제조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다른 거 없어. 제조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지금 반도체 계속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돼. 예. 계속. 그래야 먹고 산다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더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 굉장히 좁디 좁은 나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야. 설령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들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공무원 제도가 또 바뀔 거라 생각을 해. 지금 사람들이 보면 공무원 하면 무조건 뭐 연금 받고 안 잘리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면 의외로 지금 보면 공무원 되고 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 조직이 이 정도로 안 좋을 줄이야. 이런 숨 막히는데 내가 평생 살아라고? 여기서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뭐 차 사고 집 사고 결혼 자금까지 모으지? 네. 물론 공무원 됐으니까 백수보다 나아요. 어설픈 중소기업 다닌 것보다 공무원이 나은데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지. 지금 9945봉이 뭐 세금 떼고 한 180만 원 받습니다. 180만 원. 3년 공부해가지고 180만 원 받는 거예요. 170만 원 받을 수 있어. 세금 많이 떼면. 거기다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공무원 연금도 칼질하려고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이제 칼을 대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공무원 뭐 연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연금 안 많아요. 지금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금이 많은 거지. 예.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금이 많은 거지. 그 지금 들어온 사람들 연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30에 35년 꼬박 그 소급 기여금이라고 연금 납입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134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134만 원 예상 금액이. 꾸준히 납입해야 돼 이것도. 예. 근데 여기서 또 칼질이 들어간대요. 여기서 연금이 또 칼질 들어가.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한 250 받아요. 230에서 한 50. 예. 근데 그분들은 이만큼 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소급 기여금을 이만큼 안 내는데 거의 배 가까이 받아가는 거야. 예. 이 말이 되냐 말이죠.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정년 보장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일단 내가 5년에 10년에 버티고 나서 정년 될지 안 될지 그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당장 내가 30년 40년 뒤를 어떻게 알아? 아니 공무원 들어가서 의원면직하고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나갈 거 알고 나가는 건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예. 처음부터 들어올 때 그런 거 다 일일이 생각하고 알고 나갈 거라 생각하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잖아.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아마.
그분들도 홧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참다 참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 있다가 진짜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분들도 맨 처음에 공무원 합격하고 난 다음 여기서 그냥 평생 눌러 앉아야지. 여기 맞고 좋은 데 없어. 이제 난 직장 거쳐 끝났다 이 마음 가지고 있었겠죠.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거는 다 가지고 있어. 모든 합격자가 다 가지고 있어. 나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짤 일이 없고, 짤 일이 없고,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오면 아니죠. 막상 들어오면. 우리 사기업보다 더 힘들었으면 힘들지 요즘 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기업보다 더 힘들어. 왜냐하면 거의 뭐 공무원들이 공공이 적입니다. 예, 공공이 적이야. 아니 일반 사기업 다니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시비 건다가 뭐라 하지 않잖아. 근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 이유만으로 막 욕먹고 뭐락하고 막 딴지 걸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 완전 동네 북입니다. 동네 북. 샌드백이 샌드백. 일부러 없는 거 막 갖다 붙이고 악성민원 걸고 귀찮게 하고 어, 막 그런 걸로 몇 시간도 안 돼가 진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아, 이렇게 사이코가 많았나? 이렇게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난 괜찮다고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 하면 다 안 좋게 생각해. 좋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공무원 다 욕하잖아. 망고땡에 맨날 에어컨 바라시면서 커피 타 마시면서 맨날 땡하면 퇴근하고 얘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혜영양이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도 10년 안에 버틸지 20년 뒤에 버틸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해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처직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너무나 많이 비대해졌어. 네. 쓸데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조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거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의 국민들은 공무원의 복지제 손 좀 봐라. 칼질 해라. 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뭐 혹시나 정권 바뀌고 하잖아요. 뭐 대통령 따로 바뀌고 하면 당 칼질할 가능성이 큰 거야 이게. 건드릴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공무원 조직도나 이제 제도는 정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정치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30년 근무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5번 바뀌고요. 내가 일하는 구청장님이 7번 바뀌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7번 바뀝니다. 그 기간에 아무 일이 없을까?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 제도가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뀝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공무원 정년 보장도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공무원 정년 보장도 원래 호봉제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공무원 수가 많아지고 공무원 인기가 많아지고 IMF 터지고 난 뒤로부터 생긴 겁니다. 호봉제 정년 보장. 원래 없었어요, 이거. 경찰 공무원도 3부제, 4부제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목소리 외치니까 바뀐 거예요. 30년 전에 없었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공무원이신 분들. 정년퇴직 안 뜨신 분들 물어봐. 그때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공무원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초임 때 있잖아요. 사기업 월급이 한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밥 사주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돈 없어가지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30년 지나면서 굉장히 제도 개편하고 바뀌면서 손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 터지고 사기업들 망하고 고용보장 없어지고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공무원 하나밖에 없고. 왜냐? 그때 IMF 때 왜 공무원 인기가 많았냐면 다른 직장들은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대기업 도산하고 워크아웃들하고 정리하고 막 살아는 판인데 공무원들 멀쩡하잖아요. 네, 공무원들은 멀쩡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외친 거죠. 아, 공무원이 답이다. 공무원은 나라에 어떤 금위기가 있어도 끄떡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인기도 있어지고 양질의 어떤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목소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형편없다.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달라고 계속 목소리 외친 겁니다. 어? 돈 너무 적습니다. 뭔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주십시오. 호봉제라도 만들어주십시오. 해가 호봉제가 생긴 거예요. 공무원들 1급 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연금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연금 드셔도 생긴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외삼촌님이 90년대 공무원 했다고, 그때는 공무원 했다 하면요.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나. 그때는 공무원 했다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야, 남자가 할 게 없어가 공무원이나 하냐? 나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진짜로. 아니면 80년대 때는 그때는요. 경찰 같은 경우 옛날에 80년대 경찰 뽑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신문에 있죠, 여러분. 신문에 약간 벼룩시장처럼 경찰 공무원 채용. 보통 지금은 막 날짜 나와 있고 각 지방체별로 이제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XXXX며. 예. 옛날 그 80년대 채용 공고 보시면 옛날 신문 밑에다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게. 예. 그 정도였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찰 어렵잖아요, 여러분. 되는 거. 예.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손보고 제도 개편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조직이 너무 커버린 거야.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비대해지고 커버린 거예요. 너무 커버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 예. 제가 하는 얘기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갓 공무원 되신 분들은 앞으로 2040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이 거의 공공의적이 돼버렸어. 예,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공공의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내가 봤을 때 좋아지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계신 분들도 공무원 조직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지면 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있는 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 많이 뽑는다 하면 그거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무원 인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 꺼질 것 같긴 해요. 쉽게 안 꺼질 것 같긴 해. 뭐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예. 아무튼 미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30년, 40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때 인기 많았지 나중에 후손들한테 인기 많을 거라 얘기 못합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갓난아기면 그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한 대학교 졸업할 때지만 25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합격자들이 뭐 자기네들 뭐 정년 보장된다고 해도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 가도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나가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는지 그건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공무원 수험생들이 보면 약간 다른 직업들을 무시해.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야 그게 일자리냐 하면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공무원이 벼슬인 줄 알고 벼슬 아닙니다. 벼슬 아니야. 그냥 직장이야 직장. 안 잘리는 직장이에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많이들 덤벼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공무원 시험 인기가 많을 겁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꾸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뭐 그리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 우리나라는 나라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 뭐 공무원을 저렇게 키우려면 나라에 돈이 많고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쥐어 짜이다시피 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추가 경쟁 예산이라고 아십니까? 추가 경쟁 예산.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예산, 그러니까 매년마다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쓰고 나서 없으니까 우리 직장인을 치면 가불하는 거예요. 가불. 다음 달 월급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네, 월급을 땡겨 받는 거야. 겨우겨우 메꾸고 있어. 이게 또 폭탄처럼 어떻게 또 터질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가 절대 재정적으로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빚쟁이잖아. 나라도 빚쟁이고, 기업도 빚이고, 여러분도 빚쟁이잖아. 하우스포드 많죠. 만약에 뭐 나라에 또 라이브 터지면 하우스포드 뭐 절단 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약간 외줄타기한 느낌이에요. 외줄타기.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꾸민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많아졌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고 봐야 되죠.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공무원을 정말 합격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합격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그냥 남들 하니까 한다. 옆집에 순위가 하니까 나도 한다. 아니면 망고 땡이니까 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시면 안 돼. 아닌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아닌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 지천에 널리 깔려 있어. 자기가 공무원 될 깜도 안 되고 공부할 만한 그 필기 성적 나올 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예,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무원이 꿈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공무원이 무조건 최고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냥 직장인 뿐이에요. 예. 공무원도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